평면좌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간단하게 상기해보면 첫 번째가 뭐가 있었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맞아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점이 있고 B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A가 x1, y1, B가 x2, y2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두 점 사이의 거리, 선분 AB의 길이는 x좌표끼리 갖다 빼서 제곱, y좌표끼리 갖다 빼서 제곱해서 더한 거 루트 씌워가지고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첫 번째 선분 AB의 길이였고, 두 번째 선분의 내분점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A가 x1, y1, B가 x2, y2일 때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뭐라고 부르도록 할 때? P라고 부르도록 할 때. 오케이? 그 내분점의 좌표는 m 대 n으로 내분하고 싶으면 우선은 m하고 n 두 개를 갖다 더합니다. 그래서 m 플러스 n 분의 m 곱하기 뒤에 거 n 곱하기 앞에 거. 오케이? 뒤에 거 앞에 거의 기준은 선분 A, B를 하면은 B가 뒤에 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mx2 더하기 nx1 그 다음에 한 번 더 m 더하기 n 분의 m y2 그 다음에 n y1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었고, 자 중점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는데 중점은 뭐냐면은 내분의 관점에서 뭐 봤을 때는 가운데 있는 점이니까 1대1 내분점이죠. 그래서 위에서 얘기한 그 공식에다가 m과 n에다가 모두 1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2분의 x1 더하기 x2 콤마 2분의 y1 더하기 y2가 중점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하나 확인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뭘 생각해 볼 거냐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할 겁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것에 뭘 구하려고 하는 거냐면 좌표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문제 정보를 보시면 세 점 A, B, C가 있어가지고 A가 x1, y1, B가 x2, y2, C가 x3, y3 이렇게 좌표가 설정되어 있는 세 점에 대하여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G라고 부르도록 할 때 무게중심의 좌표가 뭔지 구하는 건데, 이걸 알아내려면 뭐부터 알아야 되는 거냐면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게 대체 뭔지부터 알아야 되는 거거든. 무게중심 뭔지 기억나니? 이 약간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어떤 종이가 있는데 그 종이에 무게중심에 손가락을 잘 얹어 놓으면 위에다 이렇게 올렸을 때 한쪽으로 떨어지지 않는 그 점을 무게중심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근데 그거는 그냥 일상생활에서의 개념이고 지금은 아무런 종이가 아니라 삼각형에서의 무게중심이 뭐냐고 물어보고 있지. 그래서 아마 이런 게 떠오를 거예요. 2대1 뭐 이런 거. 맞습니까? 기억 안 나지? 나요 안 나요? 내심, 외심, 무게중심 이런 개념들이 있었다고. 그때 그 무게중심이 뭐였냐?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이제는 기억을 해 주십시오.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 중선의 교점입니다. 무게중심이 뭐라고? 세 중선의 교점이다. 중선이 뭐야? 수선은 뭐야? 수선? 수직하게 내린 거죠. 맞습니까? 그럼 중선은 뭘까? 중간에 내린 선이에요. 가운데다가. 수선은 수직하게 내린 거, 중선은 가운데다 내린 거. 아는 거 그냥 이야기해 본 거야? 네. 잘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얘가 삼각형 ABC예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점에서 선분 BC에다가 중선을 갖다 긋는다는 건 누굴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선분 BC의 중점 M을 생각해요. 가운데 있는 점. 가운데 있는 점이니까 선분 BM과 선분 MC의 길이가 같겠죠. 그랬을 때 A에서부터 M까지 이렇게 이은 이 선이 뭐가 되는 거다? 중선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분 AC의 중점이 있겠죠. 얘를 N이라고 할게요. B에서 N까지 이렇게 선을 갖다 긋습니다. 마지막으로 C라고 하는 점에서 여기 있는 요 선분 AB의 중점에다가 선을 갖다 이렇게 이어줍니다. 그랬더니 걔가 하필 한 개의 점에서 만나요. 그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무게중심이라고 부른다. 오케이? 그리고 쟤를 무게중심이라고 부를 때 어떤 게 성립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중학교 때 많이 활용을 했던 건데 선분 AG와
선분 GM의 길이의 B가 변의 길이의 B가 몇 대 몇이다? 2대 1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다시 말해 여기 나와 있는 이 G라고 하는 점은 A에서부터 M까지를 갖다 이은 저 변의 몇 대 몇? 2대 1 내분점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G라고 하는 녀석은 선분 AM의 몇 대 몇? 2대 1 내분점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조건을 주는 거야. A가 x1, y1, B가 x2, y2, C가 x3, y3일 때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저기 있는 저 G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G의 좌표를 구하기 전에 뭐부터 해볼 거냐면 M의 좌표부터 구할 건데 M은 뭐냐면 가운데 있는 점이잖아. 중선을 갖다 그었으니까 당연히 중점이지. 그래서 이 M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B와 C의 X좌표들을 더해서 2로 나누고 Y좌표들도 갖다 더해서 뭐로 나눈다? 2로 나눠서 만들어주는 거다. 그래서 얘가 X2하고 X3 갖다 더한 다음에 2로 나누고 Y2하고 Y3를 갖다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서 만들어주는 거다. 그것이 선분 BC의 중점 M의 좌표가 될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A도 알고 M도 아는데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뭐야? G잖아요. 맞습니까? 그 G는 뭐라고요? A하고 M을 갖다 이어서 만들어준 선분 AM의 2대1 내분점인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 G라고 하는 녀석의 좌표는 2대1 내분점이니까 2 플러스 1 분의 2 곱하기 뒤에 거부터잖아. 그러니까 M이라고 하는 점의 X좌표를 여기다 갖다 놔야 되겠죠. 2분의 X2 더하기 X3 더하기 그 다음에 2대 1이니까 1 곱하기 앞에 거 X1 콤마 한 번 더 Y좌표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2 플러스 1 분의 2 곱하기 M의 Y좌표 2분의 Y2 더하기 Y3 더하기 1 곱하기 Y1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무게중심 G의 좌표는 분자가 X1, X2, X3 다 갖다 더한 다음에 뭐로 나눠주는 거다? 3으로 나눠주는 거다. 한 번 더 Y좌표 Y1, Y2, Y3 다 갖다 더한 다음에 뭐로 나눠주는 거다? 3으로 나눠주는 것이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무게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결론이 내려지는 거냐면 지금 세 꼭지점의 X좌표들을 다 갖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고 Y좌표들도 다 갖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아까 중점은 뭐로 나누는 거라고? 두 개 더했으니까 2로 나눴잖아. 무게중심 뭐로 나눈다? 3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무게중심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결론은 외워주십시오. 좌표들 다 갖다 더하고 뭐로 나눈다? 3으로 나눈다. 오케이? 이해되세요? 네. 이런 식으로 어떤 좌표 평면의 개념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정리들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4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삼각형의 중선 정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삼각형의 중선 정리는 파푸세 정리라고도 불러요. 뭐 이름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푸세 정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 많이 활용이 될 건데 파푸세 정리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렇게 생긴 뭔 소린지 잘 모르겠죠? 자, 파푸세 정리는 삼각형 ABC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변 BC가 있습니다. 변 BC의 가운데점, 중점을 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쟤를 M이라고 하면 저 AM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무게중심이 되긴 하겠죠. 근데 무게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 삼각형의 중선 정리, 파푸스의 정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만큼의 길이의 제곱, 선분 AB의 길이의 제곱, 이만큼의 길이의 제곱, 선분 AC의 길이의 제곱 그 두 개를 갖다 더한 게 선분 AM의 길이의 제곱, 요만큼의 길이의 제곱하고 선분 BM의 길이의 제곱 두 개를 갖다 더한 것의 몇 배? 2배가 되는 것과 같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게 삼각형의 중선 정리, 파푸스의 정리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알겠어요? 솔직히 모르겠죠. 그냥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외워서 풀어야 되기는 한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으니 지금부터 삼각형의
중선 정리, 파푸스의 정리를 필수제 6번을 통해서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까 대충 이런 식으로 써져 있었어요. 선분 AB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선분 AC의 길이의 제곱이 선분 AM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선분 BM의 길이의 제곱의 합의 전체 몇 배가 되는 거다? 2배가 되는 거다. 오케이? 자, 이것이 성립하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이다. 근데 이전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사실 증명을 했었냐면 그냥 일반 도형에서 막 수선의 발을 갖다 내려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고 어떤 관계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지금 배우고 있는 챕터의 이름이 뭐야? 평면좌표잖아. 평면좌표를 배우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 상황을 좌표 평면에 구성하여 문제를 풀어내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까도 문제 상황이 대충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삼각형 ABC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그 다음에 선분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할 때 이렇게 갖다 이어. 그래서 A라고 하는 점이 있어. 얘가 좌표가 뭐가 되는 거냐면 A, B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우리가 M이라고 설정한 요 점을 어디다 갖다 놨냐면 좌표 평면상의 원점에다 갖다 놓은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이 C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C라고 하는 점의 X 좌표를 그 스몰 C라고 하면 얘가 C,0가 되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C,0가 되는 걸로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여기 선분 AB의 길이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 요만큼의 선분의 길이의 제곱이죠. 맞습니까?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 선분의 길이의 제곱이니까 빼서 제곱하고 그러니까 A에서 마이너스 C를 갖다 빼서 제곱하고 두 번째 B에서 0을 갖다 빼서 제곱한다. 두 번째 선분 AC의 길이의 제곱은 이렇게 거리가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스몰 a에서 C를 갖다 빼서 제곱을 하고 그 다음 B에서 0을 갖다 빼서 제곱하는 거니까 A-C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얘를 갖다 계산하시면 A제곱 더하기 2AC 더하기 C제곱 그리고 더하기 B제곱하고 두 번째 중괄호는 A제곱 마이너스 2AC 더하기 C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있고 여기서 날아갈 게 짜잔 날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A제곱이 2개, B제곱도 2개, C제곱도 2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계산해 보시면 2로 묶었을 때 2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구성한 상황에서 선분 AB의 길이의 제곱하고 선분 AC의 길이의 제곱을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해가 된다기보다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상황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 보다는 얘가 그렇게 놓고 하자라고 했으니까 계산하라고 하는 거를 따라오고 있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분 AM의 길이의 제곱은 요만큼의 변의 길이의 제곱이니까 얘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그 다음에 선분 BM의 길이는 당연히 C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C제곱이고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AM의 제곱과 BM의 길이의 제곱 두 개를 갖다가 더하면 A제곱하고 B제곱하고 C제곱을 갖다 더하는 건데 위에 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몇 배? 2배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2배를 하면 아까 얘기했던 AB제곱 더하기 AC제곱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성립한다. 다시 말해 파푸스 정리가 성립한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가자. 얘가 변의 길이가 같을 때 이 변의 길이 선분 AB의 길이 제곱이랑 선분 AC 길이의 제곱의 합은 가운데 낑겨 있는 선분 AM의 길이의 제곱과 선분 BM의 길이의 제곱의 합의 전체 몇 배가 되는 거다? 2배가 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 게 무슨 정리다? 파푸스의 정리다. 지금은 좌표 평면을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해봤다. 오케이? 까지 6번 설명해드리고 마지막 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으로 넘어가니까 아까 앞에서 했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습니다. 그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뭐가요? 무게중심의 좌표가 1, -1입니다. 맞습니까?
무게중심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 다 더해가지고 뭐로 나눠? 3으로 나눈다. 중점은 다 더해서 2로 나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무게중심은 X좌표들 5랑 2A랑 B-3을 더해서 뭐로 나눠주는 거다? 3으로 나눠주는 거. 이게 X좌표고. 두 번째로 1과 B와 A-1을 갖다가 다 더해서 뭐로 나눠주는 거다? 3으로 나눠주는 것이다. 얘가 1,-1이다. 그러면 지금 요 분자 2A 더하기 B 더하기 2가 얼마가 되어야? 3이 되어야 그 값이 1이 될 것이고, 두 번째 분자 A 더하기 B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즉 정리해보면 2A 더하기 B는 1,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 그래서 위에서 아래 걸 갖다 빼면 A는 3, B는 마이너스 5. 그래서 A하고 B 두 개를 갖다 곱하면 결과가 얼마 되는 거다? 마이너스 15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필수예제 10번에 대한 이야기였었고요. 정리되셨으면 1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점 ABC에 대하여 사각형 ABCD니까 D라고 하는 점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ABCD가 뭐가 되도록 하는? 평행사변형이 되도록 하는 꼭지점 D의 좌표를 구하라 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좌표 평면을 예쁘게 그리지 말고 대충 갖다 그려볼 건데, 대충 이런 식으로 생긴 형태의 도형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평행사변형이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어도 이해해 주세요. 기계의 도움을 받았지만. 한번 다시 해볼까요? 최선을 다해볼게요. 자, 됐어요? 아, 다행이네요. 아까 삐뚤삐뚤한 그 선 봤습니까? 기계 도움 받기 전 그 선이요? 얼마나 긴장했으면 내가 그랬겠어요. 그거 잘 그렸으면 내가 미술 선생님 하겠지, 내가 수학 선생님 하고 있겠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를 여기다가 표기를 할 건데, 그림은 대충 그리자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다가 A를 두고 여기에다 B를 둬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원래대로면 말이 안 되지. 쟤는 X좌표가 1이고 얘는 7이니까 당연히 B가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오케이? 그 대충 그렇게 그리긴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A, B, D, C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요 사각형의 이름, 사각형 ABCD 있잖아요. 그게 뭘 만들어주는 거냐면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돌아가는 방향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A, B 옆에 있는 점 무조건 C, 여기가 D가 돼야 되고, 우리는 D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D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A, B라고 할게요. 오케이? A라고 하는 점은 뭐냐? 1,2다. B라고 하는 점은 뭐냐? 7,-2다. C라고 하는 점은 뭐냐? 10,2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평행사변형이다. 근데 중학교 때 열심히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셨을 거야. 평행사변형이 갖게 되는 성질을. 어떤 성질이 있죠? 얘랑 얘랑 변의 길이 같고, 그 다음에 아까 태윤이가 뭔가 그 그림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었던 이유가 뭐 하지 않아서? 약간 평행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으니까 저 선분 AB와 선분 CD가 변의 길이가 같을 뿐 아니라 평행하기도 해야 되는 거였죠. 맞습니까? 오케이. 선분 AD하고 선분 CD에 선분 AD하고 선분 BC에 대해서도 동일한 성질이 성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로 문제를 풀면 안 풀려요. 이거는 스킬이 있는데, 좌표 평면에서 나오는 평행사변형 문제는 평행사변형이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 어떤 걸 이용을 할 것이냐면, 자, 요게 선분 BD, 요렇게가 선분 AC. 그래서 대각선 두 개를 갖다가 그으면 만나는 점이 하나 생기죠. 맞습니까? 그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나는 점이 2라고 한다면 선분 AE와 선분 EC는 길이가 같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선분 BE와 선분 ED는 길이가 같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라면 선분 AC를 이용을 해서 중점을 만들었을 때나,
선분 BD를 이용을 해서 중점을 만들었을 때나 그 두 개의 점이 뭐 할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분 AC의 중점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1과 10을 더해서 2로 나눈 게 X좌표, 가운데 점이니까 2하고 2를 더해서 만들어준 걸 또 2로 나눈 게 Y좌표. 그다음 선분 BD는 7하고 A를 갖다 더해서 2로 나눠주고 마이너스 2와 B를 갖다 더해서 2로 나눠준다.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 똑같이 분모가 2인데 X좌표 관점에서 봤을 때 분자가 11이 돼야 되기 때문에 A가 4가 되는 거고, 두 번째로 Y좌표가 또 같아서 요 분자가 4가 돼야 되니까 B 값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다? 6이 돼야 되는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A가 4, B가 6. 그래서 이 꼭지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다? 4,6이 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 게 11번의 이야기였다.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마지막 12번입니다. 자, 공식이 하나 더 있어요.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이제부터 알면 됩니다. 자, 지금 문제의 상황은 뭐냐면은 이런 식의 상황이에요. 짜자잔. 뭐가 있어요? 삼각형이 있죠. 선생님이 임의적으로 점의 이름을 주어줄게. A, B, C입니다.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잘 쪼갤 건데요. 쫙 이런 식으로 쪼갤 겁니다. 태연아, 잘 쪼갰니? 잘 못 쪼갰니?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있어. 왜냐면은 지금 선분 BC의 중점으로 가지 않았거든. 근데 이게 맞아요. 왜냐면 선생님은 이번에 아까 파푸스 정리할 때처럼 삼각형의 중선 정리할 때처럼 중점에다 선을 갖다 그은 게 아니라 어떻게 그었냐면 여기는 요 두 개의 각의 크기가 같을 수 있도록 나눠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 빨간색 선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 A라고 하는 각을 2등분해 주는 각의 2등분선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해되세요? 각의 2등분선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저 각의 크기를 절반으로 나누는 저 변을 갖다 그었을 때 그 변이 연장선이 만들어져 가지고 선분 BC하고 만나는 점을 D라고 부르도록 할 때 뭐가 성립하냐면요. 각의 2등분선의 성질에 의하면 선분 AB와 선분 AC의 길이의 비는 얘와 얘의 길이의 비는 뭐랑 똑같냐면 선분 BD와 선분 CD의 길이의 비와 같다. 이런 게 성립합니다. 이게 뭐다? 각의 2등분선의 성질이다. 아까 AB제곱, AC제곱이 선분 AM의 제곱이랑 선분 BM의 길이의 제곱의 합의 2배가 된다라고 하는 건 뭐였다고요? 가운데 점에다가 이어놓은 삼각형의 중선 정리. 지금은 뭐 하고 있다? AB 대 AC가 변의 길이가 중간에 잘라놓은 점을 이용을 해서 BD하고 CD의 길이의 비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건 뭐다? 각의 2등분선의 성질이다. 오케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A가 2,7이고요. C가 6,4고요. B가 마이너스 3,-5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각 A를 2등분해서 연장선이 선분 BC하고 만나는 점을 저 D라고 할 때 저 D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방금 얘기했었던 그 각의 2등분선의 성질에 의하면 선분 BD와 선분 CD의 길이의 비가 뭐랑 똑같냐면 선분 AB와 선분 AC의 길이의 비하고 똑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 문제 상황에서 뭘 찾아야 될 것 같냐면 선분 AB의 길이하고 그 다음에 선분 AC의 길이를 각각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뭘 할 거냐면 점과점사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할 거다. X좌표끼리 빼서 제곱해라. 2 빼기 빼기 3이니까 2 더하기 3의 제곱. 7 빼기 빼기 5니까 7 더하기 5의 제곱. 그래서 5의 제곱이니까 25, 12의 제곱이니까 144. 그래서 얘는 루트 169가 되고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가 1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분 AC의 길이를 구하면 마찬가지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에 따라 빼서 제곱한다. 6에서 2를 빼서 제곱한다. 4에서 7을 빼서 제곱한다. 그러면 4의 제곱이니까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 루트 25니까 5가 되겠죠. 선분 AB와 선분 AC의 길이가 각각 13과 5니까 얘가 몇 대 몇이 되는 거냐면 13대 5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선분 BD와 선분 CD가 몇 대 몇으로 내분된다? 13대 5로 내분된다. 다시 말해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 여기 나와 있는 여기다 쓸게요. D라고 하는 점은 선분 BC의 몇 대 몇? 13대 5 뭐가 되는 거다? 내분 점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D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 내분점 구하는 공식을 써보면 13 더하기 5분의 13 곱하기 뒤에 거 13 곱하기 6 그 다음에 5 곱하기 마이너스 3 콤마 한 번 더 13 더하기 5분의 13 곱하기 4 더하기 5 곱하기 마이너스 5 이렇게 만들어지는 점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분모는 18 분자는 78에서 15를 갖다가 빼서 만들어주는 거니까 얘가 63이 될 것이고 다시 한번 18분의 13 곱하기 4 52에서 25를 갖다가 빼는 거니까 27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9로 나누면요 9, 7이 64니까 2분의 7, 2분의 3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했었던 D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